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8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9거래의 연속으로 하락 흐름을 걷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S&P 500과 나스닥 지수와 같이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던 지수들도 함께 조정을 받았고 러셀 2000 지수도 큰 폭의 내림세를 함께 나타냈습니다. 그와 함께 브로드컴처럼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큰 조정폭을 함께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11월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또 한 번 받아들면서 미국이 여전히 노랜딩이 지속되고 있다는 시장의 심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약간의 불안감, 거기다가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유입된 것이 3대 지수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고요. 간밤에는 뉴스도 많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전기차 의무 규정을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과 함께 일본에서는 혼다와 닛산이 생존을 위해서 합병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니케이 통신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양사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라는 코멘트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전기차 업체의 어떤 지각 변동을 가지고 올지도 한번 그 여파를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일정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 그 경계감을 시장은 가지고 가고 있고요. 2차 전지 그 이슈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게 기회를 잡기 위한 합병 혹은 협력인지 아니면 위기를 버티기 위한 합병과 협력인지를 나눠서 산업별로 구분해야겠습니다. 시장의 주요 이슈들 살펴드릴 거고요. 전략도 함께 챙겨주시죠. 자, 어제장 복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전국 불안 이슈 외에 기존에 우리를 괴롭혔던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하락이었고요. 대형주가 조금은 더 부침을 겪고 있죠. 1% 이상 떨어지는 모습, 코스닥 0.5% 하락이었습니다. 여전히 환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2022년 10월 전고점에 도달하는 흐름이 눈에 띄었고요. FOMC, BOJ 등에 대한 경계감이 짙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주요 섹터 대다수가 좀 부진했던 가운데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시장의 압박이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 환경, 트럼프 혹은 외국인의 수급, 이익 추정치의 하향, 우리의 전국 불안 이슈 이전의 시장의 악재가 고스란히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큰 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섹터로 한번 보시죠. 2차 전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임박으로 인해서 그 리스크가 부각됐고요.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함께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떨어졌고요. 소재단에 대한 관세 우려, 에코프로 BM도 7%의 급락으로 진행이 되면서 양지수의 하락에 2차 전지가 꽤 기여했습니다. 2차 전지가 부진할 때 제약이 바이오가 가주는 흐름이 있었는데 어제는 제약주들도 떨어졌죠. 트럼프 당선인의 약국 혜택 관리자에 대한 겨냥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가격을 부풀리는 존재라고 비난했고요. 약가 인하 이슈가 또 부각이 되면서 국내 대형 CDMO 업체들에겐 악재로 인식이 됐습니다. 어제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하락했는데요. 삼바는 시간 외에서는 1,113억 원의 CMO 관련한 수주 소식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시간에 뚜렷한 시세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시간에 이런 뉴스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체크해두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형 제약 종목들 혹은 CDMO 종목들은 좀 부진했습니다만 그 외에 바이오단은 나름 괜찮았습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 강했죠. 인벤티지랩 어제 상한가 갔고요. 나이백도 13% 올랐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일정을 앞두고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 쪽에 집중하자 어제 옥석 가리기에서 말씀드렸던 브릿지 바이오테라퓨틱스도 상한가 기록했고요. 첨생법 일정이 2월부터 시행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쪽의 뉴스 등이 계속 나오죠. 어제는 이제 카티 치료제 쪽에 큐로셀의 급등도 굉장히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제약바이오 내에서 제약과 바이오 약간 분류되면서 옥석 가리기가 명확히 가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단발적인 이슈, 일회성의 이슈로 인한 하락일 수도 있다라는 점 대형 제약사도 같이 체크해 두시죠. 전체적으로는 사실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제약바이오의 기저에 깔렸었는데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제약바이오의 차별화를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요즘 브로드컴과 마벨이 끌고 가줬고 엔비디아는 거기서 살짝 소외되는 분위기, 마이크론의 실적을 앞두고 마이크론의 실적은 예상이 못 미치더라도 반등할 거다라는 긍정의 시각 등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반도체는 괜찮았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오르지 못했어요. 2% 정도 빠지는 흐름이 이어졌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됩니다. 16거래 연속해서 삼성전자로 매도가 있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도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증권사 보고서 기준으로도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업데이트되기도 했네요. 자, HBM 쪽으로는 여전히 굳건하다 보니 그래도 반도체 쪽에 돈이 들어올 때는 이쪽이 먼저 갑니다.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요즘 온디바이스 AI 맞춤형 칩의 교집합으로서 리노공업이 소켓 부분에서 힘내고 있죠. 7%의 어제 상승세 나타냈고요. 시그네틱스도 브로드컴과의 이제 협력에 대한 이슈가 있었었기 때문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반도체 진영에서는 함께 다 같이 가주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가는 쪽의 이슈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겠죠. HBM과 맞춤형 칩 수요, 이게 지금 반도체 섹터의 키워드입니다. 최근에 좀 소외받았었기 때문에 맞춤형 칩에 대한 모멘텀을 받는 쪽이 더 강하기는 하죠. 며칠 전 말씀드렸다시피 브로드컴 맞춤형 칩, 거기서 연결되는 것은 IP와 소켓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말씀을 드렸죠. 디자인하우스 종목들 어제 에이징랜드 상한가 진입이 됐고요. 가온칩스, AD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강합니다. IP 쪽 종목들도 힘내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제약바이오 내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고 2차 전지는 전반이 지금은 좀 부진하다. 주요 섹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자,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살펴봤고 여전히 시장에 큰 자극제가 되고 있는 것 머스크와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계속해서 관련 내용들을 업데이트하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지금 하락 쪽으로 영향받았던 것이 어제 전기차 많이 빠진 것, 제약바이오 약가 인하 쪽에 압박을 받으며 어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계속된 강세 쪽의 키워드로 들어갔던 게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우주항공, 방산 쪽은 드론에 압축해 볼 수 있고요. 조선, 한국의 조선이 필요해라는 트럼프의 전화 한 통 기억나시죠? 그리고 가상화폐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는 뒤에 바로 일론 머스크가 씩 웃고 있죠. 일론 머스크가 자극하고 있는 산업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처음에 정리해 드렸던 것에서 조금씩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드론이나 양자컴이나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으로 어제 추가한 게 바로 이 CCUS인데요. CCUS가 무엇일까요?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을 CCUS라고 합니다. 탄소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를 분리 정제해서 포집하고 그것을 다른 가치 있는 생산 물질로 활용하고 또 탄소를 빼내서 그것을 땅속이나 해저에 저장하는 것, 바로 CCUS,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이 되겠습니다. 탄소 포집 활용만 본다면 CCU가 되고요. 탄소 포집 저장으로 본다면 CCS가 되겠습니다. 이 CCUS,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에 대한 관심도가 어제 올라갔는데 그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 탄소 포집 활용 저장의 가장 큰 강점이 무엇일까요? 지금의 화석 연료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거기서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 화석 연료와 탄소 중립의 공존이 가능해지는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일본의 상사 업체들까지 이 CCUS에 대한 투자를 나름 꾸준히 아낌없이 해왔었죠. 연평균 17% 이 시장이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이 탄소 배출 제로를 가능하게 할 유일한 기술이다라고 CCUS를 명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왜 갑자기 이게 부각된 걸까요? 어제 나온 언론 보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리스크가 지금 각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쪽은 트럼프 리스크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등장한 겁니다. 옥시덴탈 CEO,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 기존의 화석 연료 에너지 CEO들은 입을 모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석유가스 사업에 매우 긍정일 거고 탄소 직접 공기 포집 프로젝트 등에 낙관적일 것이다. 트럼프의 이제 주요 지지층 중에 하나가 전통 에너지 산업군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의 의견과 이들의 사업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주요 시각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탄소 중립까지 함께 잡을 수 있어서 이 CCUS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한 관심을 트럼프가 유지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압박하거나 이쪽에 강한 세금이 부과되거나 지원을 축소하는 정책은 좀 적지 않겠는가 이런 시각이 나온 거고요. 요즘 트럼프와 함께 붙는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CCUS 찬양자로도 일컬어집니다. CCUS 기술이 현실적인 대안이고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내놨던 바가 있죠. 그래서 CCUS에 대한 관심이 어제 국내장에서 증가하며 일부 종목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아메리칸 드림으로도 볼 수 있는 게 국내에서 이 CCUS 관련한 수출 등이 좀 있다라고 하네요. 자, CCUS의 모멘텀 앞서 본 대로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심사에 좀 들어간다라는 것과 글로벌 빅테크가 이쪽으로의 투자를 꽤 했다라는 겁니다. 일본 상사업체들 유럽연합뿐 아니라 메타나 트럼프의 X 등에서도 이 관련해서 프로젝트 투자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왔었다라는 거죠. XAI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나 올해 세계 최대 탄소 포집 계약을 체결했던 바가 있습니다. 5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이 계약 이슈가 부각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빅테크가 투자하고 머스크와 트럼프가 관심을 갖고 있는 CCUS 이런 스토리가 나름 형성이 된 거죠. 국내에서도 SK그룹, 포스코, 삼성, 롯데케미칼 등등에서 CCUS 관련한 적극적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밸류체인을 좀 구분해 볼 수 있을까요? 소재 쪽으로 보신다면 다시 넘겨주시죠. 소재 쪽으로 보신다면 앞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탄소 포집 관련해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탄소 포집 방식은 습식과 건식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습식 방식에서 가성칼륨을 사용하죠. 가성칼륨은 바로 탄산칼륨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그러면 이 탄산칼륨 업체는 어디일 것인가? 세계적으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국내 유니드이고요. 유니드가 어제 이 CCUS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9% 정도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탄소 포집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역시 관심이 있겠죠. 그린케미칼 한번 열어볼까요? 어제 14%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이산화탄소를 이제 배기가스에서 떼내려면 이렇게 잘 분리하는 게 필요한데 그 분리막 기술에 대한 관심으로는 에어레인이 어제 이슈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죠. 이 밖에 더 확장된다면 상사나 EPC, 화학 등등의 업체들로 밸류체인이 확장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어제장에서는 유니드와 그린케미칼, 에어레인이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이었다. 정리 가능합니다. 오늘 아침 최대한 빠르게 업데이트한 내용은 이 정도인데 여기서 더 확장되거나 그냥 단발적으로 끝날 여지도 있다는 점은 열어두시죠. 일단은 새 뉴스여서 비교적 새 뉴스여서 넣었습니다. 탄소 포집 절약 활용 기술 관련 종목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이 KC코트렐, 그린케미칼, 클라우드에어 등으로 분류가 되고요. 앞서 봤던 분리막 기술은 에어레인 쪽이 되겠고요. 소재 유니드 그리고 상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요 이제 세계 각국의 에너지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지역이 굉장히 많죠. 그 지역에서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협력의 움직임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상사 업체들이 CCUS에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도 좀 할 수 있을지 일단 포스코 인터를 넣어봤고요. 탄산칼륨 쪽으로 초점을 맞췄을 때 태경 BK 등도 있겠습니다. 자, 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 관련해서 넣은 것이고 탄소 관련주로는 우리가 포집이나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갖고 있는 업체들 요 정도 추려봤고요. 탄소 배출권까지 가본다면 TKG 유캠스, 이건산업 등등이 있겠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도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KC코트렐 등의 종목들은 강세 흐름을 기록한 점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도와 회복, 어제 섹터 그 외로 본다면 조선사들 강했습니다. HD 현대조선 3사가 밸류업 공시를 내놨죠. HD 현대 미포는 MSCI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동성화인텍 등의 기자재까지도 나쁘지 않았고요. 원전은 비상계엄 이슈 이후 정책 관련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많이 흔들림을 보였는데 이거를 연속해서 일단은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지주사들이 강했어요. 선배당 후투자 제도가 반영된다라는 기대감에 CJ, 롯데지주, 효성 등이 올랐고요. 개별주로는 오징어 게임 이슈가 있던 아티스트 스튜디오 그리고 덕산네오룩스 어제 절시간 이창환 영업이사의 종목이기도 했었죠. 잘 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는 밸류업 내용이라던가 드론주 체크가 가능할 텐데요. 요즘 미국의 드론주가 계속 강했었죠. 어제 그 전날에 에이럭스 상한가에 이어서 LRG 넥스원의 미국 드론 업체와 MOU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론은 큰 돈이 들지 않는데 엄청난 효용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가성비, 활용도가 전쟁에서 많이 입증이 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와 머스크의 모멘텀을 받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그러니까 중국의 드론으로 추정되는 게 미국에 떠다니자 또 안티드론 이슈, 그게 또 드론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국내에서는 에이럭스가 급등이 있었고 어제 LRG 넥스원 소식이 나왔고 네온테크도 어제 나름 추세가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장중에 보여줬고요. 어제장 17% 올라갔죠. 네온테크가 상반기는 부진했었는데 9월부터 34%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도 했습니다. 군용 드론을 개발하는 업체죠. 암호 모듈 탑재로 보안성이 조금 강화된다라는 특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드론주가 최근에 시세를 받았었는데 미국 드론주가 밤사이 빠졌습니다. 체크를 해보니 어뉴주얼 머신스가 14%, 제나테크, 레드캣 홀딩스 급락이 있었고요. 팔라다인 AI 어제 급등주로서 이 로봇 방산 드론의 교집합 종목 하나 같이 얘기했었죠. 이 팔라다인 AI 드론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업입니다. 어제 밤사이 또 16% 밀려났네요. UAM 쪽은 조비와 아처가 모두 올랐다. 이 정도입니다. 오늘 드론이 국내에서 미국 시세에 좀 연동돼서 흔들림을 보일지 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산업에 대한 흐름을 쭉 체크하다 보니까 문득 걸리는 게 하나 있어서 오늘은 아이디어 확장 측면에 연결고리 하나를 더 넣어봤습니다. AI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계속 주고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국면이죠. AI는 우리가 모두 꿈꾸는 산업의 두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뇌가 있어도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면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죠. 결국 반도체도 필요하고 소프트웨어도 필요하지만 눈의 역할을 하는 이 카메라나 그 밑단에 있을 기판 등의 IT 부품도 이제는 좀 관심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입니다. IT 기기, 무인기, 드론, 자율주행, 로봇, 우주항공, 원격 진료나 의료 AI 모두 다 카메라가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LG이노텍, 삼성전기, 국내에서 대표적인 카메라 모듈사인데 이들은 또 정말 관심을 못 받았던 업체들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엣지 디바이스, 스마트폰이나 PC 이런 쪽에서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LG이노텍, 삼성전기가 계속된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삼성전기가 MLCC, 모듈, 서버, 기판 등등의 모멘텀을 받으면서 조금의 회복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미래 프로젝트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AI, 로봇 서버, 전장, 에너지 쪽으로 본다면 전고체, 유리기판 이런 쪽까지도 힘내보겠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삼성전기를 좀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전달이 됐어요. 현대차 그룹의 이제 로봇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틀라스 후속 모델의 이 전용 카메라 모듈 개발 파트너로 삼성전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인텔의 범용 제품을 썼는데 로봇 성능을 끌어올리려면 전용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거기서 삼성전기와 손을 잡는다인 거죠. 현대차 그룹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눈도 삼성 측에서 그리고 로봇도 삼성 측에서 이렇게 협력의 움직임이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첨단 로봇의 마지막 퍼즐이 될 눈, 카메라 쪽에 대한 모멘텀을 일단 아이디어 확장으로 넣어봤고요. 관련해서 연결될 수 있는 종목이 뭐 삼성전기, LG, 이노텍도 있을 거지만요. 퓨런티어, 캠시스, 옵트론텍, 뭐 해성 옵틱스 등의 카메라 모듈 관련한 종목들, 부품주들도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SOS랩도 센서 쪽으로도 요즘 뭐 자율주행 관련주로 많이 여겨지죠. 같이 체크를 해보겠고요. 카메라 모듈 쪽의 흐름이었다면 여기서 확장됐을 때는 로봇도 바라볼 수가 있겠죠. 일론 머스크를 만나고 온 TSMC의 회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의 관심사는 자동차가 아니다. 로봇이다라고요. 세계 최고의 부자 지금 추측하건대 일론 머스크라는 것을 모두가 아는 부분이고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12월 3일에도 이 자꾸 나오는 로봇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글로벌 각 업체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준비하고 공개하고 옵티머스 다음 시리즈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봇주로 정리했던 것은 이 정도가 되겠고요. 최근에 CES 앞두고 신기술 쪽에 계속 순환이 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양자, 자율주행, 뭐 드론 등등이 되겠는데 그 가운데서 요즘 주춤했던 데가 어딜까 생각해보면 로봇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뚜렷한 방향을 못 낼 때 로봇도 한켠에서 일정 부분의 시세를 줄지 궁금해지네요. 자, 연결고리 내용들을 쭉 한번 탄소 포집 저장 기술부터 해서 IT 부품, 카메라 모듈, 로봇까지 살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 내일 있을 일정 등을 앞두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이었습니다. 낙폭이 그리 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우지수의 하락은 좀 뼈아프죠. 1978년 이후 처음으로 9거래일 연속하는 최장기간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하고 내년도에 대한 인하폭을 좀 축소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 매파적 인하의 우려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강달러도 부담입니다. 지금 중국과 유럽의 경제는 부진한데 미국 경제는 오늘 나왔던 소매 판매도 잘 나왔고요. 미국 경제는 계속 강하죠. 거기다가 트럼프 정책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 올라가 달러 올라가는 흐름을 부담스럽게 시장은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3대 지수와 함께 러셀 2000 지수, 중소형 지수도 같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면서 뉴욕장은 3대 하락, 다우는 9일 연속의 하락을 이어갔고요. 또 하나의 불안한 요소가 일본도 BOJ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불안이었습니다. 로이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91%는 이번에는 동결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어찌될지 봐야겠죠. 특징주로 본다면 테슬라 여전히 강했습니다. 빠질만 하면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빠질만 하면 자율주행 모멘텀이 강화되고 빠질만 하면 목표가를 올리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미주오의 서브였는데요.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을 바꿨고요. 230달러 정도 목표가 기록하고 있다가 515달러로 목표가를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3% 이상의 상승, 옵션 만기일 20일 일정도 있다 보니 그 앞서서 좀 수급에 쏠림이 있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엔비디아 넘겨볼까요? 요즘 엔비디아는 계속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네요. 정말 가열차게 올라왔던 일정 부분의 밸류 부담이 있기도 하고요. 노이즈가 계속 나오죠. 블랙웰의 발열이 있다, 혹은 중국 규제가 있다, 브로드컴을 비롯해서 맞춤형 칩을 너무나들 원하고 자체 칩 개발을 하면 엔비디아와 경쟁이 심화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우려, 노이즈가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오늘도 내렸습니다. 1%의 하락이었죠. 엔비디아뿐 아니라 반도체 쪽에 이슈가 참 요즘 많습니다. 미즈호가
마이크론의 실적 나오고 오른다고?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일시적일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디램이나 낸드 쪽이 여전히 업황이 어렵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일단 오르긴 했는데 0.3% 상승에 그쳤고요. CT에서는 장비주들의 실적이 예상에 못 미칠 거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램리서치,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에 다소 부담스럽게 작용되기도 했죠. 뉴욕장 원샷이었고요. 애플, 테슬라 양자 가스로 축약이 가능한 미국장입니다. 애플, 테슬라 요즘 계속 들어가는 거 느끼시죠? 그런데 강도가 좀 다릅니다. 테슬라는 강하게 치고 나간다면 애플은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 거죠. 애플의 스마트폰 11월 점유율 또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애플은 시장이 좀 밀릴 때 약간 굳건한 대장의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테슬라는 오롯이 형광펜처럼 반짝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양자 쪽도 와, 시세 부담을 느낄 만도 한데 계속 가네요, 미국에서. 퀀텀 컴퓨팅이 이번에 나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다시 50% 이상 급등이 나타났고요. 리게티 컴퓨팅 같이 32% 올라갔습니다. 요즘 양자 쪽에서는 초전도 방식과 이온 트랩 방식 이렇게 나뉘죠. 이온 트랩에 대표되는 게 바로 아이온큐인데 초전도 방식에서 퀀텀이나 리게티가 강하게 올라갔고요. 일단 이온 트랩 방식에서 아이온큐도 오름세였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4%. 종목들의 사이즈 차이도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 확인해 주시고요. 디웨이브도 강하기도 했네요. 태양광 쪽이 모처럼 함께 올랐습니다. 골드만에서 솔라엣지 투자 의견을 상향했다라는 소식에 솔라엣지가 17% 올라가면서 자극이 됐고요. 이제 새가 바뀌면 미국의 중국 태양광 관련한 규제가 이제 명확하게 시행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업들 수혜 얘기도 같이 점쳐볼 수 있습니다. 제약 쪽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제 국내에서도 제약이 엇갈리는 흐름이 있었죠. 제약은 삼바나 유한양행 떨어지고 다른 쪽이 올라갔는데 국내 제약에 대해서는 잠시 후 혜연 앵커가 정말 자세히 브리핑을 해주실 거니까요. 기다려주시고요. 미국 내 제약사들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화이자 CEO가 트럼프 PBM 개혁에 적극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쪽 종목들이 좀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폐암 관련해서 일부 업체들은 또 강했습니다. 사노피나 화이자 등은 올라가는, 제약은 지금 섹터 내 차별화가 명확하다이고요. 가스 쪽은 이제 러시아산 천연가스 이용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럽 가스가 뛰었습니다. 유럽의 가스가 뛰면 미국에서 또 수입해올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LNG 쪽에 모멘텀이 더해지기도 했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 가스가 같이 강세, 뉴욕장 이렇게 정리 가능합니다. 오늘장 확인할 것은 FOMC와 BOJ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이겠죠. 마이크론의 실적도 반도체 산업의 힌트가 되기 때문에요. FOMC에서 내년 2회 인하 이하를 전망한다면 좀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시장의 추가 동력이고요. 환율 안정과 외국인의 매도 진정입니다. 지금 시장의 주요 키워드 맞춤형 반도체, 양자 드론,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탄소 포집, 가스 LNG, 로봇, 제 임의로 넣어놓은 거고 밤사이 미국에서 드론은 하락했고요. 양자 쪽은 미국 내에서 강했습니다. 테마 그 이상이 되길 바라는 섹터, 탄소 포집, 트럼프 프리존이라는 점과 이쪽은 민주당에서도 탄소 포집, 탄소 중립에 대한 정책이 굉장히 강한 편이어서 그런 쪽의 내용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죠. 자율주행은 스위스에서 자율주행 허용 뉴스 며칠 전 전달 드린 거고요. 카메라 모듈 쪽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정으로 본다면 이제 내일이면 알게 될 FOMC와 마이크론 실적 등을 앞두고 있고 요즘 진짜 IPO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두 종목도 들어오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 크리스마스 휴장, 배당 라길 다음 주에 일정도 염두에 두면서 포트 전략 짜보시죠.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이제 섹터 뉴스 들어갑니다. 오늘은 저희 트럼프와 머스크 영향받는 쪽에 이야기 초점 맞추기로 했었는데 저도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을 살폈는데 오늘 2차 전지와 헬스케어 봐주신다고요. 네, 헬스케어를 좀 주로 볼 예정인데요. 어제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좀 붙으면서 시세가 시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내년에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을 보신다면 집중을 해야 될 뉴스가 있었죠. 바로 PBM사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이야기였습니다.
PBM이 이 약자는 아니긴 한데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표독스러움에 대한 비판과 물음들이 상당히 많았던 어제였습니다. 처방약 급여 관리 업체를 PBM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대표적으로 유나이티드 헬스라던가 CVS 헬스, 시그나 같은 기업들이 그러한 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약물 비용을 관리를 하고 제약사와 약국 사이에서 어떻게 이 약가를 시중에 판매를 할 것인가를 주로 협상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따라서 보험사의 숨은 중재자라고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중재자 또는 중개인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주로 부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매직 넘버 3가 좋은 의미가 역시 아닙니다. 미국의 처방 청구의 80%는 이 CVS 헬스 그리고 시그나, 유나이티드 헬스 이 3개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처방 청구 80%를 이 3개사가 가지고 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이 매직 넘버 3가 미국의 제약 시장 그리고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입지와 지위는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감안을 하고 있는 걸까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런 코멘트를 내놨죠. 우리는 중개인을 무너뜨릴 것이다. 약가에 있어서 상당히 비싸지는 것에 PBM사가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인식에서 기인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시그나라던가 유나이티드 헬스, CVS 헬스 간밤에도 2에서 5%까지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와 반대로 일라이릴리나 화이자는 주가 상승 또는 보합으로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매직 넘버 3와 함께 비교를 해볼 만한 이슈는 또 세 가지입니다. 저렴한 인슐린 약물에 대한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환자들을 더 비싼 약물로 유도하고 있다. 인위적으로 자사들의 이익을 늘리고 있다라는 세 가지 코멘트를 내놓으면서 지난 9월에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가 PBM사 3개사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소송을 걸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영향을 받아간다면 제약사들 입장에서는 약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비용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의 오름세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반대로 PBM사를 영위하고 있는 이 3개사의 경우에는 주가의 조정이 좀 불가피해 보이는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자, 뿌린 대로 거두리라라는 광고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광고 천재 이재석 씨가 광고 공모전에서 당선이 됐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군인이 겨누고 있는 총구가 기둥을 한 바퀴 둘러서 결국 자신을 다시 겨누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광고인데요. PBM사도 비슷한 상황을 현재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 시장에서의 의약품 유통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PBM사인데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있고 약제비 관리를 전반적으로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목록도 선별하고 또 등재도 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함께 미국 시장 안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PBM 목록에 등재되지 못한다면 의약품 판매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도 PBM 목록에 등재되기 위한 노력들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공식적으로도 관리비와 함께 제약사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를 PBM사가 수령을 합니다. 당연히 제약사 입장에서는 약을 팔기 위해서 PBM 등재가 필수적이다 보니 이 리베이트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에 따라서 최근에 상당히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입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브라이언 톰슨 CEO가 피살을 당했는데 이때 이 총알 탄구에 적혀있는 문구와 함께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제약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작용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물론 총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것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일이나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상당히 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들이 작용을 하면서 PBM사에 대한 관심과 불만이 오히려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이 됐고요. 미국의 의원들도 3년 내에 지금 보험사나 PBM사를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분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법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트럼프 당선인의 코멘트가 나오기도 했죠. 자, PBM사의 수익 구조를 제안을 하면서 지금 보험사, PBM, 약국 체인의
해제 움직임이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PBM사의 이 구조 개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크게 4가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가의 투명성을 좀 개선할 수 있겠고요. 그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약값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약사와 약국의 협상력도 함께 강화가 될 것이고 의약품을 공급 구조하는 데도 역시 투명성이 강화가 되면서 혁신적으로 조금 더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유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국 시선은 국내 제약사는 어떤 쪽의 수혜를 볼 것인가 이렇게 옮겨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제약사, 환자 중심의 의료기술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소규모 독립약국, 직접 의료 플랫폼 여러 가지 분야에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텐데 국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크게 제약사 그리고 의료기술 플랫폼을 영위하는 쪽일 겁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우에는 리베이트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형 제약사 쪽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블록버스터 신약을 보유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신약을 어떤 가격으로 책정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것인가, 그리고 리베이트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무엇보다도 혁신형 제약사의 경우에는 약가 협상 여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매출의 효율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영업이익을 관리하는 데에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글로벌 제약사의 경우에는 화이자라던가 존슨앤존슨, 머크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한국 기업으로 시선을 옮겨보면 셀트리온이라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CMO, CDMO 쪽을 영위하는 기업들, 유한양행처럼 최근에 이 항암제 이슈가 있었죠. 블록버스터 신약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서 의료 AI라던가 원격 진료 쪽도 함께 자극을 받아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원격 진료의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긴 합니다만 의료 AI 플랫폼의 경우에는 미국 진출을 속속 이뤄내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루닛과 뷰노가 그럴 것이고 노을 같은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JLK도 역시 미국 진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PBM사에 대한 규제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면 플랫폼 쪽도 수혜를 받으면서 자극을 받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는 KRX 바이오 지수가 2.3%가량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 좀 조정이 나왔고 그런 안에서 빛난 쪽이 비만치료제였는데 우리는 2025년 그리고 좀 더 긴 시계열로 PBM사의 규제로 인해서 자극을 받아갈 수 있는 기업들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CMO, CDMO, 바이오텍 그리고 기타 제약사 모두 수혜가 가능할 텐데 무엇보다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CMO와 CDMO 쪽을 모두 영위를 하고 있고 바이오텍 쪽도 영위를 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그 수혜를 더욱더 크게 가져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약물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 제약사와 협력을 하면서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머크와 협력을 한 이력이 있는데 키트루다 제조 경험이 있다라는 부분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을 텐데요. 키트루다 하면 우리는 또 다른 기업이 하나 생각이 나죠. 알테오젠입니다. 이러한 바이오텍 기업들도 역시 PBM사 규제로 인해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셀트리온은 아주 활발하게 미국 시장 진출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적혀있는 램시마와 트룩시마 외에도 PBM사 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약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바이오시밀러로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PBM사에 대한 규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램시마와 트룩시마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될 때 조금 더 영업이익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겠죠. 한미약품도 백혈구 감소증과 빈혈치료 약물 모두 미국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하고요. 종근당과 녹십자, 대웅제약 모두 미국에서 보험 적용이 가능한 약물들을 함께 영위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은 바이오 쪽을 보셨다면 비만 치료제에 집중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벤티지랩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나이백, 시너지 이노베이션, 블루엠텍 같은 기업들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신한에서 이런 코멘트 나왔습니다.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내년 상반기 중에 경구 비만약에 대한 임상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내놓았죠. 그와는 좀 별개로 인벤티지랩은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세마글루타이드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원천 특허를 등록했다라는 소식에 상한가 안착을 했는데요. 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것은 노보노디스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핵심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말 큰 다국적 제약사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이 되겠구나라는 아이디어와 함께 인벤티지랩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나이백의 경우에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개발 공공연구과제 주관기관에 선정됐다라는 소식에 12% 넘는 급등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코멘트도 신한에서 나왔다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제 경구용 치료제를 영위하고 있는 쪽을 한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D&D 파마텍, 일동제약, DXVX, 프로젠 같은 기업들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경구용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D&D 파마텍이 내년에 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현재 연구 성과를 공유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제형이 연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패치형이라든가 장기 지속형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헤드라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민영 앵커가 전해주었던 것처럼 어제 전기차 관련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락 VI까지 발동이 될 정도였는데 2차 전지 이슈와 함께 맞물려서 보면 좋을 만한 헤드라인, 이 스페타시스와 제이오의 이 계속되는 여러 가지 노이즈들입니다. 이 스페타시스 소액주주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인데 일단은 제이오 인수에 대한 강행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이스페타시스예요.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소부장단의 종목들이 함께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고는 있습니다만 제2호 인수권과 함께 이스페타시스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이력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소액주주의 연대 흐름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주 제한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지분의 보유량이 3%가량인데 현재 소액주주 집단이 이스페타시스 지분 5.6%까지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유증 증권신고서 반려촉구 성명서도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임시주총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지금 이 소액주주들의 연대 행동과 함께 이스페타시스의 결정이 번복될 수 있을지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관심 갖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페타시스 관련 뉴스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혜연 앵커가 전달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뭐 언제쯤 이게 이런 뉴스로 반복되지 않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요 섹터 방향 고민하겠습니다.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님과 전략 챙겨갑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FOMC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의 실적 등을 앞두고 약간의 경계감이 드러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여러 전국 불안에 놓여 있는 상황에 매크로까지 신경을 써야 하다 보니 시장이 뚜렷하게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시장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변수들이 너무 많다 네. 보니까 많이들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 어지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FOMC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번 금리에 대한 결정보다는 점도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년에 금리 인하를 몇 회 정도 할 것인지가 좀 시장 방향을 만들어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만약에 뭐 4번 아니면 5번 뭐 이 정도로 나온다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는 식으로 점도표가 나오면은 네. 좀 어느 정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에서, 뭐 국내 증시는 아니지만 좀 미국 증시가 좀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도 또 영향을 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물론 마이크론 실적도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결국에는 레거시 반도체 쪽, 그다음에 HBM 관련돼서 얼마나 실적이 잘 나오냐, 이 부분은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BOJ인데 지금 뭐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한다. 근데 경제학자분들은 대부분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이번 주에 이러한 뭐 매크로적인 그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회피성 매물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감안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굳이 오늘장 공격적인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이러한 매크로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들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짚어야 되는 변수가 많기 때문인 거죠. 내일 아침에 관련 뉴스들 또 장중에도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AI 반도체 진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동안은 브로드컴이 시세를 주면서 맞춤형 반도체라고 해서 IP라던가 디자인하우스 이런 종목들에게 이제 소부장의 강세를 좀 이끌어 줬는데 밤사이 또 브로드컴은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도체를 좀 압축 전략을 짜가야 될지 고민되는 시점이에요. 일단 사실 어떻게 보면은 브로드컴이 지금 올라왔던 이유는 결국에 AI 칩이거든요. 그러니까 AI 칩과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작용이 됐고요. 결국에는 지금 AI 칩과 관련해서는 강하다.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다라는 점을 브로드컴이 보여주지 않았나. 그리고 시장의 기대감 자체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AI 칩과 관련된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군들, 사실 우리나라 종목군들 보시면은 지금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네.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CES 2025를 기점으로 조금 뭔가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와 맞물려서 브로드컴에 대한 뭐 어제는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단기간에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CES 2025에서 기업들이 이제 보여줄,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AI 기술에 대한 걸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상업화를 시킬 수 있는 아이템들이 하나씩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AI 노트북 관련돼서 얘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CES 2025까지 계속적으로 저는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그동안 이제 HBM 관련주들도 움직였지만 지금 최근에 좀 올라오는 게 후공정단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리노공업이라던가 테스트 소켓 관련 종목군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쪽 그런 기업들이 디램이라던가 이쪽에만 집중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시스템 반도체, 그 칩과 관련된 본격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한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그러한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은 좀 1월 달까지 한번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쪽에 전통 반도체 혹은 HBM, 뉴로모픽, CXL, 후공정 여러 분야를 이렇게 나눠서 종목들을 보기는 하는데 지금 연말 연초까지 해서 반도체 소부장에 일부 기회가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리노공업 소켓 쪽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토픽 여기서 한번 듣고 가죠. 네. 오늘 소켓주를 토픽으로 가져오셨다고요. 뭐 TSL, TFE, 리노공업, ISC 중에 어떤 겁니까? 네, 저는 ISC를 ISC 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요? 어떤 점이요? 일단 ISC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안 좋게 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사실 이 종목은 1세대 HBM 관련주였습니다. 네. 23년도 랠리 때 많이 올랐었고 사실 24년도에는 테크윙이 많이 올랐다면 사실 23년도에는 이 종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지금 가장 큰 모멘텀은 바로 유리기판 테스트 소켓에 대한 와이더 G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SKC의 피인수가 되면서 이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을 테스트 소켓까지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내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테스트 소켓 상품들을 여러 개 만들면서 네. 이제 해외 시장, 특히나 북미 시장 쪽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테스트 소켓 관련돼서 지금 그동안의 디램 쪽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영역을 확장한다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 보세요? 네, 목표가는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75,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뭐 62,000원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고점 돌파를 지금 시도하고 있고 이미 네.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추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SC 여러 모멘텀의 교집합 키워드가 들어가기도 하네요. 유리기판 쪽의 키워드도 같이 기억해 보면서 테스트 소켓 내에서 탑픽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는 짧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매수할 시기다, 아니다?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2기 들어서면서 또 어떠한 비판 노이즈가, 얘기가 나올 수도 네.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고 대응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많이 빠진 것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데 뚜렷하게 되돌릴 만한 계기가 부재하다라는 점에서 더 지켜보자라는 점, 리스크가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것도 아직은 변수입니다. 자, 반도체 2차 전지 했고요. 저희 헬스케어 가보도록 할게요. 앞서 해낸커 정말 자세히 브리핑 해줬어요. 미국과 국내에서도 이렇게 종목별 희비가 조금 엇갈립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가 달리고 있어요. 생물보안법 이슈도 있고요. 트럼프의 약가이나 압박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그 밖에 바이오텍 기업들은 급등 이후 조금의 숨고르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내에서 어떤 점을 좋게 보시는지 아니면 주의할 점이 있는지. 결국에는 트럼프가 핵심이에요.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핵심이고 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2기가 들어서고 나서 결국엔 약가 인하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이오시밀러를 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원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CDMO 그래서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이제 통과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좀 빠르면은 뭐 연내에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을 때 CDMO 기업들이 좀 수혜 가능성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 쪽도 물론 신약이라던가 FDA 승인 기대감을 가진 종목도 좋지만 결국에는 돈을 잘 벌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로 성장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해 따라서 우리가 바이오 기업들 이제 다시 한번 재평가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은 저는 바이오시밀러보다는 오히려 CDMO 쪽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CDMO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다는 CDMO 말씀드리겠습니다. 쪽에 그럼 탑픽을 뭘로 보세요? 뭐 역시 대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네. 그 안에 하단에 있는 이제 ST팜이라던가 바이넥스 쪽도 저는 유망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테마도 종종 봐야겠죠. 어제 나왔던 게 탄소 포집 저장 기술 이었습니다. CCUS 앞서 관련 내용은 자세히 전달을 해드렸고요. 유니드나 에어레인 뭐 그 밖의 종목들까지도 그린케미칼 등 거론이 됐는데 이쪽 일단은 지금은 테마겠죠. 그런데 그 이상이 될까요? 유니드 같은 경우는 뭐 기업 자체 내용을 봐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 저는 뭐 사실 이거 관련돼서 사실 종목군들 자체가 원래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좀 주의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유니드 같은 경우는 워낙 좀 그쪽으로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좀 좋은 선발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후발 쪽을 어디서 볼 것이냐. 네.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결국에는 저거를 포집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럼 운송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탄소 포집과 연결지을 수 있는 게 수소거든요. 네.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통해서 액화시켜가지고 이송하는 이런 쪽이 결국에는 좀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화석연료 개발은 열심히 할 건데
그러면 탄소 포집 기술은 어쨌든 화석 연료 하면서 같이 이걸 가지고 남는 걸 가지고 활용하자 이런 취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뭐 일론 머스크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핵심 인물은 일론 머스크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탄소 포집과 관련된 뭐 기술 저장, 뭐 운송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결국에는 그걸 활용해서 어떤 쪽에 쓸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수소 쪽이 좀 연결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통해서 이송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 그쪽과 관련돼서 좀 유심히 후발주자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후발로 수소만 이렇게 체크를 해둘까요? 아니면 종목으로 뭔가 수소하니까 막 퓨얼 셀 들어가는 친구들 네. 찾아봐야 되는 건가요? 뭐 그런 쪽도 좋은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저기서 시작을 해서 이게 지금 이거예요. IRA에 대해서 폐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 2차 전지가 만약에 빠지면서 피해를 보면은 그거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셀 붙은 쪽도 괜찮고요. 결국엔 암모니아와 관련된 그런 쪽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기업들도 좀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암모니아 쪽 약간 막 비료 이런 것도 막 생각하게 네. 되고 머리가 어지러워지네요. 일단은 이쪽에서 이 스토리를 좀 뽑아낼 수 있는 쪽들로 확장될지 아닐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탑픽 종목은 앞서 ISC 들었으니까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